특검이 드디어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오늘 오전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는 물론 국회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물이 무엇인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일정 관리를 담당했던 비서의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소명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했고 어젯밤 11시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오전 9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복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현장 압수수색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지사가 그 변호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환 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원래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근데 두 번째는 다시 발부가 됐거든요. 법원에서도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이 창원까지 내려갔었죠. 네. 근데 바로 이제 영장 기각 때문에 석고럼지라고 올라왔었는데 다시 어제 밤에 재신청한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아마도 네. 지금 조금 전에 박상윤 특검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정 관련된 비서의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더 첨부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네. 결국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을 더 소명해서 네. 올렸고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꽤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는 어차피 입회해서 이 상황만 정리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 가져가면 안 되는 거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 좀 확인하는 거. 재청구한다는 거 지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검사가 뭐 영장 청구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오전에 일단 지사가 의원 시절에 쓰던 컴퓨터 자체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전 컴퓨터인데 지금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좀 알아보니까요. 네. 처음에 청구했던 영장과 이번에 청구한 영장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아하. 혐의도 같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한 판사도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갑자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영장 기각 후에 각 조간신문에 특히 동아일보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요. 이 김경수 씨가 직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드루킹의 근거지를 찾아서 같이 여론 조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연회를 같이 했다. 네. 네, 이런 보도가 실렸거든요. 네. 그래서 판사가 아무래도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루킹의 시연회에 참석을 했는지를 알려면요. 네. 국회의원에 가면 통상적으로 가장 출입문 쪽에 비서가 일정을 담당합니다. 네. 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담당했던 일정을 담당했던 비서관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그 날짜에 그 시연회를 간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일단 뭐 업무용 PC가 압수는 됐지만 이미 뭐 포맷이 완벽하게 돼버려서 말하자면 모든 내용이 다 지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구가 가능한가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수사는 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완벽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 삼성 특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지워졌다는 휴대전화를 일종의 포렌식 기법으로 해봤더니 남아있더라. 네. 이래서 새로운 것이 정황이 나타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전히 삭제한 포맷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네. 검증의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것이 그렇군요.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 네, 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와 관련해서 네. 아니, 근데 복구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아니, 근데- 조수진 부장은 아니다.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추가로 나올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사건뿐만 아니라 네. 모든 사건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을 때 그걸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다 지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은 복원을 하고 이제 뭐 도둑과 경찰의 관계처럼 되는 건데 네. 완벽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여기 지금 우리 세 분 다
전현직 언론인 있으시지만 예전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막 타지에서 버리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종이 찾아가지고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기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이 100개 있는데 그 100개 다 지우고 마지막 하나 파일에 정말 한 문장만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만 복원됐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완벽하게 삭제한 것을 다시 어느 정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비서의 예전 PC가 완벽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삭제됐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복원할 때까지 복원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수사를 좀 확대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한 특검의 압수수색의 이 정치권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완전 수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 혐의 의무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보기는 단정하기는 좀 이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당입장에서 조금 약간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란적인 게 있어요. 이것을 너무 절차적인 것을 너무 정치화하거나 아니면 언론 공세화하는 게 아닌가. 개성공단 문제를 자문받을 정도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더루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더루킹 개입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김경수 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원래 다음 주에 휴가 예정이었는데 휴가를 땡겨서 갔다고요? 오늘은 연가를 냈습니다. 아하, 연가. 다음 주부터는 연가를 내서 네. 도대체 어딜 갔나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깁니다. 네. 오늘이 바로 고 감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추도식, 6주년 추도식 네. 날이다. 그래서 충주에 갔었다. 글을 남기면서 오늘 참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다. 이제 압수수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본인의 이제 관사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언제든 특검에 나가서 늘 조사를 받겠다, 당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1개월밖에 안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뒤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런 걸 네. 남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당당히 가겠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금원 창신섬유 회장 자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비롯됐던 건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과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빗대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지사는요, 어제도 특검 수사에 걱정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언론의 보도 행태가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검 아직 연락이 안 오네요. 특검 조사가 국민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있을 때 만들겠다는 말씀. 자, 어제 이어서 연일 지금 동아일보가 계속 단독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 드루킹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간의 커넥션 정황들이 지금 연일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오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드루킹이 안희정 전 지사를 내세워서 재벌을 개혁하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커넥션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던 거죠? 2011년 11월 15일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미팅 주제 정리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드루킹 김동원 씨가 바로 김경수 지사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만나서 지사로부터 나눈 얘기를 좀 정리한 파일입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 안희정 지사를 당대표로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청와대하고 이제 여기 바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둑이가 바로 김경수 지사의 네. 별칭이죠. 네. 근데 안 지사가 답을 하지 않아서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설득이 우리의 역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희정 지사를 다음 차기 당대표로 세워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처럼 그것이 청와대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리된 파일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파일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건 근데 김경수 지사와 김동원 씨가
결코 뭐 여러 명이 아는 후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국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네. 확인하는 또 하나의 이제 문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드루킹을 안전지사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었죠. 드루킹을 소개한 건 안희정 지사 쪽에는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안지사 초청 강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연락이 안 되니 안지사 쪽에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안지사 측에 있는 분한테 대선 때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 초청 강연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민주당 내에는 다른 의원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안전지사를 당시에 굉장히 당 대표로 밀려고 했었던 걸까요? 글쎄, 뭐, 그거는 뭐, 드루킹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까지 이제 판단해야 될지는 아직은 사실 좀 판단이 좀 이르는데, 일종의 좀 정치 브로커라고 보면, 아니, 드루킹 입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본인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제 다음 정권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뭐 김지훈 씨 문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대선 이후에도 차기 가장 유력한 그랬죠.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다음에 안희정 대통령 아닐까? 안희정 대통령 한번 메이킹을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봐? 그래서 내 한번 영향력을 좀 계속 확대시켜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일종의 드루킹은 정치 브로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본인의 어떤 그 재벌 개혁안 이런 쪽에 안희정 전 지사까지 좀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뭐 추정은 좀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인맥을 확장해가는 수법, 그러니까 네. 드루킹 김 씨의 지금도 비슷합니다. 먼저 송인배 비서관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 연결되거든요. 이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맥을 확장해가고 그 사람을 자신들의 모임에 초청해서 회원들한테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랑 그렇죠. 이런 관계가 보여줌으로써 회원들을 다시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높이고 이런 계속 구조를 통해서 권력의 핵심에 접근해 가면서 무언가 자신들의 회원들을 진출시키려고 하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